역시 어쨌든 대장주는 충분한 수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. 1.5%부터 챙긴다고 했었는데 그랬고, 여기도 일단 1.5% 이상은 일단 줬어요. 시간봉에서도 한 1.5%만 챙겨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나머지는 물량은 뭐 저점을 깼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고, 해보는 겁니다. 일단 해보는 거고, 15분 봉상에서도 대응을 할 수도 있었고, 물론 여기서 깨지자마자 엄청 반등을 강하게 줘서 사실 시간봉으로 대응하는 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해볼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. 대장주니까. 저는 매수한 것들이 있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1.5%는 수익 챙겨놨고, 나머지는 뭐 팔리면 좋고 아니면 조금 들고 가볼게요. 물량 얼마 안 되니까 한번 들고 가보겠습니다. 일단 자고 일어나서 결과를 볼게요. 그리고 수면 매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. 원래는 저는 이제 오늘은 그냥 방송 찍는다는 느낌으로 일단 매수해놨습니다. 자, 오늘도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일할 준비를 하고 장을 좀 보다가 뭐 제 기대치하고는 다르게 조금 이렇게 좀 흘러서, 사실 그 매도가에 조금 정리를 해놨어야 되는데 좀 그냥 보고 있고요. 지금 템포는 좀 처진 것 같은데 별로 이렇게 많이 흘러내리지도 않고, 그러니까 폭락이 안 나오고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 상태라 요거는 그냥 15분 봉으로 계속 오늘은 물고 빨고를 해봐야겠다. 왜냐하면 이게 내일 일봉상에서 정말 이 상태로만 끝나줘도 대부분의 그 지지 저항을 거래량을 터트려서 대부분의 이거를 넘어섰기 때문에, 이 상태로만 끝나면 이게 강한 기준봉이라고 보고 여기서부터 또 막 매매를 할 수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순환매가 뭐 있긴 하지만,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종가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떨어지는 상황만 좀 방지한다 그러면 15분 상에서 약간씩 조금 먹고 나오고 하면서 평단을 확 줄이고, 내일 아침에 9시 한 덜 될 때 그때 종가에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보고 내일 종가 베팅 할 겸 해서 계속 추적 매매를 좀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. 돈은 얼마 없고 그냥 강한 종목이 오늘 떴으니까 이거를 당일날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15분 봉으로 저점이 깨질 때 좀 추적해서 좀 매매하는 걸로 한 식으로 좀 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봉에서 살 수 있죠. 저점이 깨질 이런 봉.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한 번씩 오늘 좀 새벽 내내, 그러니까 내일 아침까지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. 근데 오늘 엄청 바빠가지고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오늘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스팀이 제가 일단 한번 저거 하고자 했던 타점이 일단 있어가지고 한번 매수를 대기를 해봤습니다. 이등주라서 적극적으로 좀 하기는 어렵지만 소액이니까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한번 해봤는데, 어떤 경우냐면 요 보시면 이런 정고점이라는 부분인데 정고점의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게 지지와 저항에서 큰 역할을 하는데,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요걸 강한 거래량과 함께 올라갔잖아요. 쭉 올라갔잖아요. 이렇게 올라갔던 게 처음 자리를 딱 주는 순간 거기서 보통 지지를 할 수 있지만,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깨졌잖아요. 어쨌든 이게 한번 깨졌잖아요. 깨졌다가 다시 올라와서, 그러니까 깨진 상황에서 어쨌든 이게 거래량이 좀 아쉬운데 여기서 거래가 좀 많이 붙어서 이렇게 왔다가 다시 눌리면 정말 좋은데, 어쨌든 약간 돌파하는 척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정도 지금 15분 봉 상황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썩 엄청 좋아 보일 수 있진 않습니다. 근거가 좀 빈약한데, 그래도 이 정도에서 이렇게 지지를 하는 느낌이 있으면은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으면 하면 괜찮겠다 라는 기준이 있거든요. 전고점 매매는 정말 괜찮아요.
특히 일봉상에서의 전고점은 진짜 압도적입니다. 그래서 일봉상에서는 정말 하면 좋고 15분봉상에서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음봉매매 겸해서 스팀은 또 2등주니까 뭐 1등주하고는 다르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냥 검증 매매 느낌으로 소액으로만 일단 해보고 있어요. 네, 매수가 일단은 안 됐네요. 일단 지켜보겠습니다. 지금 매도 1차 매도 해놓은 그 매도 물량이 일단은 체결이 됐는데요. 395원에 대기해서 사놓고 401원에 파는 거 일단 됐습니다. 됐는데 일단 2등주라 짧게 챙긴 거고 대략 1.52 정도의 수익률에서 1차 매도를 했네요. 확실히 이런 자리들은 정말 괜찮은 거예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자리들에서 깨지는 이런 자리를 정말 좋아하느냐, 아까 봤으면 아마 이런 데 샀을 거예요. 예, 저점 또 깨진 이런 자리. 제가 근데 일하느라 못 봐가지고 이때는 잤었나? 나 엄청 바빴을 거예요. 이때 막 물건 싸고 하느라고 전혀 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라. 이런 자리를 항상 유심히 봐야 된다. 이게 근데 지금 15분봉이어서 사실 신뢰도가 엄청 높진 않아요. 15분봉이어서 엄청 높진 않은데 뭐 일봉상, 시간봉 뭐 이런 것도 다 똑같이 요건 적용이 될 거예요. 시간봉에서도 여기가 맞죠? 전고점이고, 자 여기서도 여기가 전고점이죠. 이렇게 4시간 봉에서도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일봉에서 봐도 원래 거기가 만약 일봉에서 전고점이 이렇게 있었다, 근데 거기까지 와줬다, 그러면은 요거 신뢰도가 높은 거죠. 근데 이 높은 봉일수록 신뢰도가 높아요. 그러니까 그 긴 봉일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. 왜냐하면 그만큼 그 안에서의 그 뭐랄까 매수 매도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높아요.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15분봉에서 해결을 해보자면, 이게 만약에 이렇게만 짧게만 봐보면 요런 거는 이제 고점이 이렇게 한 3번, 하나 둘 3번이나 두드려 맞았잖아요. 이거를 속된 말로 하면 마세라티 삼지창이라고도 하고 막 그래요. 그러면 더블탑보다 이게 더 강력한 저항이란 말이에요. 정말 강력한 저항. 3번이나 도전했는데 맞고 떨어져 가지고 떡락을 했잖아요, 얘가. 그럼 이걸 엄청나게 강한 저항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, 단기적으로는. 근데 여기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, 근데 이 상황에서 여기를, 이건 말도 안 되는 요봉에서 이거에 준하는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확실하게 돌파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. 이랬을 때부터는, 여기서부터는 그냥 매도 뭐라고 해야 되나, 지지로 볼 수 있는 거죠. 돌파를 완벽하게 했으니까 지지로 볼 수 있는 거죠. 근데 막 어설프게 여기서 요만큼 요만큼 돌파했다 뭐 이러면은 조금 어렵죠. 어려울 수 있는데, 확실하게 이거는 절반 이상 돌파했으니까 좋다고 볼 수 있고, 심지어 거기서 돌파하자마자 거래를 더 튀었죠. 얘는 이만큼 더 튀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괜찮다고 볼 수 있고,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408원 걸어놓은 건 실수인 것 같아요. 제가 이거를 못 봤는데,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보수적으로 보고 2등 주잖아요. 스팀 달러가 있잖아요. 그러면 요런데 아래꼬리 근처에서 저항이 맞을 것이다, 여기 돌파됐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갔으니까 이걸 또 지지와 저항으로 보고 요런 데서 거는 게 좋죠. 그런 데서 거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요런 라인 있죠. 요 아래 꼬리 라인에서 한번 툭 치고 올라갔잖아요. 누군가 여기를 지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. 이거 한 번은 지지하겠다, 이게 조정받고 다시 올라갔으니까 지지하겠다. 그러면 여기가 5분봉에서는 꽤 공방이 일어났을 겁니다. 5분봉이나 1분봉에서는 보시면 한번 볼게요. 5분봉에서 바로 치고 올라갔네. 바로 치고 올라갔네요. 그래서 이걸 여기서 그래서 공방이 많이 일어나잖아요. 이 근처에서 공방이 많이 일어나잖아요. 누군가 이게 하락 추세를 쭉 이어가다가,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, 제가 음봉매매가 두려운 사람이야. 내가 음봉매매가 두려운 사람인데, 보다가 하락이 쭉 가다가 종가상으로 이렇게 이걸 십자봉을, 짧은 단봉 십자봉을 도지라고 많이 표현해요. 도지봉이 막 나와요. 하나 둘 이렇게 나온다? 그럼 이상하네, 왜 이게 하락 추세가 지금 멈췄나? 라는 해석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걸 5분봉 15분봉에서는 사실 신뢰도가 높진 않은데 참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일봉에서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
일봉 패턴에서 이런 걸 패턴화 시켜서 그 아예 얘기할 수 있어요. 이런 거를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기서 패턴을 돌리는 거를 그 뭐야 샛별형이라 그래갖고 모닝스타형이라 그래가지고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. 이 가능성이 있다. 높다까지는 아니고 있다. 그래서 거기서 뭐 양봉이 돌출된다. 뭐 이런 거였으면은 그거를 많이 참고를 해요. 특히 일봉에서는 상당히 그 샛별형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이 많아요.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조금 그 상식선에서 아니 기본이 지식선에서 넣을 수 있고 그런 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데를 지지를 생각을 하는데 특히 세력주, 그러니까 한국 세력이나 좀 지독한 그 운전 세력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그 거기를 깨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깨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. 근데 이 깨는 매매를 깨는 데서 사는 거를 좋아하는 게 이점이 좀 많은 편이긴 하지만 확률도 꽤 괜찮은 편이고 왜냐면 수익률이 더 밑에서 샀으니까 훨씬 더 수익률이 좋잖아요. 근데 이 경우에는 확인 매매가 아니에요. 예측 매매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. 더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저점을 깨고 막 쭉쭉 내려갈 수 있어요. 이게 바닥이라는 근거는 아까 전 지지 저항, 아까 그 전고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길 깨고 내려왔으니까 매물대가 막 쏟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얘가 매물대가 쏟아지지 않고 누군가가 밑에서 받아서 아래 꼬리도 없이 받아서 받쳐서 올라왔어. 근데 여기가 돌파가 확 나갔으면 좋았겠지만 일단 지지했잖아요. 확실하게 그 돌파를 못하고 지지했으면 그래도 꽤 다시 올라와서 어쨌든 그 지지를 하는 형국이니까 확인 매매다, 확인할 수 있다. 이런 상황에서 일단 매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고 저는 일단 매수했고 이런 수익이 좀 났죠. 1.52%고 요거는 이제 합치면 한 2% 되겠죠. 0.75니까 한 2. 몇 프로 되겠죠. 이 15분봉 상에서 2%면은 엄청난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. 15분봉 상에서. 그래서 특히 코인은 왜냐하면 아니지 코인이 아니더라도 주식은 사실 3분봉 상에서 한 2%는 노려야 되는데 코인은 변동성이 훨씬 크잖아요. 3분봉 상에서 2% 먹으려고 하다가 재수없으면 15% 이런 거 맞잖아요. 그러니까 좀 짧은 봉에서는 하지 마시고 5분봉부터 해도 되긴 되는데 그래도 좀 변동성이 크니까 조심하시고 저는 여기서 이제 405원 나오면은 여기서 일단 그러니까 그냥 대충 매물대라고 보고 적당히 팔고 나오고 왜냐면 2등주니까 그래서 만약 종가상에서 또 얘가 이렇게 끝난다 그러면은 이거 안 좋네 하고 치워버릴 수도 있어요.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으니까 한호가 내려가지고 404원에 404원 두호가 내릴게요. 예, 별로 지금은 소액이고 저도 연습 비슷하게 하는 거라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보고 있었으니까 대응이 되는 거라 이런 거를 한 거고 나중에 또 자리가 오면은 가능하면 또 살 수도 있어요. 단 2번 정도까지는 쌍바닥이라 생각해갖고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여기 돌파됐던 봉을 어쨌든 또 갖고 올라갔잖아요. 물론 거래량도 없어서 되게 의미는 없는 얘기입니다. 여기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붙어야만 할 수 있는 얘기지 돈도 없이 끌어올렸으니까 이게 돌파다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얘기는 사실 아니에요.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근거로 매매를 했다라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내려오면 사실 본절 적어도 손해는 안 봐야 되기 때문에 본절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. 일단 절반은 수익 챙겼으니까 본절을 하셔야 돼요. 본절로 지켜보고 그러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지켜는 보되 본전에서 나머지 절반을 일단은 매도해야 위에서 한 1.5% 챙긴 게 이득이라는 거죠. 15분봉 상에서 1.5%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 할 수도 있지만 이제 확률적으로 수익률이 아니라 성공률로 승률로 항상 승부하기 때문에 저는 승률로 하는 게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 의미를 가지고 합니다. 스팀 달러가 아마 더 좋을 텐데 스팀 달러도 은근슬쩍 똑같네요. 거의 사실상 똑같잖아요. 스팀 달러는 더 강한 게 정고점이고 뭐가 없다 보니까 지지와 저항을 참고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
저점이라 그래가지고 요거 신호 와갖고 저점 깨졌다라는 신호 오면은 한번 그 뜨는 봉 보고 매수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지, 이게 지지저항은 아니에요. 근데 쌍바닥으로 좀 느낌이 만들어진 것도 있고, 저 매수 평균 저거는 아마 제가 매수해놓고 매도를 안 하고 그냥 대충 냅둬서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스팀 달러가 훨씬 대장주라고 하는 게, 얘가 이렇게 오래된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시장 실망 매물과 지겹다 이러면서 막 매도세가 쏟아지는 것까지 아니고 누군가는 막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막 저점도 들어 올리고 좋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게 역시 대장주가 보여주는 약간 전형적인 근거가 아닌가. 뭐 심한 경우에는 좀 강하다 싶으면 이런 지금 전고점 매물대가 이것도 삼지창이잖아요. 마세라티 삼지창. 고점 저항은 3번이나 맞았잖아요. 더블탑이라고도 볼 수 있고,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진짜 막 무너져야 돼요. 엄청나게 무너져야 됩니다. 적어도 여기 올라왔다 한 절반 뭐 이 정도까지 와야 돼요. 그래야, 그러니까 피보나치 수요일로 따지면 정말 강한 종목도 이런 상황이면 0.5%까지 온다고요. 618까지도 올 수도 있고, 638이냐 628이냐 아시죠? 오랜만이라서 제가 요즘 피보나치를 안 쓰기 때문에, 피보나치는 수급 비트나 큰 자금들이 움직이는 그런 데서 괜찮고, 이 세력이 움직이는 건 피보나치가 참고는 되지만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. 아무튼 그래서 스팀 달러 위주로 보되, 타점이 그래도 이등주가 나왔으니까 금액을 줄여서라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스팀을 한 거고, 그래서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얘는 이등주니까 훨씬 더 저항을 많이 받는데, 대신에 그 어느 정도 그 조정 받는 상황에서 탄력이 좋잖아요. 반등도 좀 시원시원하게 주잖아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닥에서는 매수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다. 뭐 그런 느낌으로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. 저거는 조금 영상을 더 지켜보다가 이거는 따로 올리고 관심 코인 내일 거 따로 따서 한번 올려볼게요. 이따가 한 5시쯤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. 5시는 일하느라 바쁘고 오늘도 한 6시, 7시 이때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일단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